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지금 이 선택을 고마워할까?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? 뭘 많이 본다고 해서 갑자기 막 뾰로롱 너의 인생은 막 이렇게 펼쳐질 거야 뭐 이런 게 보이는 건 아닌데, 이런 모든 과정에서 결국에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상황이 있으면은 이 상황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이 상황 자체도 변하는 거예요. 김전부. 짠! 안녕하세요. 짠순이 부자되기 김전부입니다. 여러분, 중대 발표까지는 아니고 약간 소대 발표가 하나 있는데, 가계부 언박싱을 좀 리뉴얼 해보려고 합니다. 원래 제가 가계부 언박싱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1일부터 30일까지 그 하루하루 뭘 썼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걸 다 나누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,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한 뒤부터 가계부를 남편이랑 같이 쓰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같이 쓰는 생활비지 하면서 빼고, 이거는 맨날 말하는 좀 재미없는 고정지출이지 하면서 빼고, 이렇게 정말 다 빼다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가계부 언박싱을 정말 이렇게 보내주고 생각 언박싱으로 리뉴얼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름은 아직 못 정했는데 여러분들이 댓글로 아이디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. 가제 생각 언박싱은 제가 한 달 동안 겪고 그 과정에서 생각하고 뭔가 인사이트를 얻거나 좀 영감이 됐다 하는 것들을 구독자분들하고 나누는 건데, 3월에 있었던 일 중에 나누고 싶은 거는 3월이라서는 아닌데 그냥 3가지 정도 있더라고요. 첫 번째는 지금의 나와 앞으로의 내가 똑같을 거라는 착각이라는 걸 되게 좀 시게 느꼈어요. 제가 1월 언박싱이었나? 거기서 이제 타투 제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, 제가 25살 욜로족 시절에 제 몸에 이제 6군데 타투를 했어요. 그때 저는 약간 정말 오춘기가 왔던 것 같아요. 왜 25살에 그런 방황의 시기가 온지 모르겠지만, 타투를 하는 게 뭐 방황이다 이러는 건 아닌데, 그때 제가 되게 기존의 제 이미지에 맞지 않는 것들을 정말 다 시도했던 것 같아요. 막 센 언니 화장하고, 그 시절에 제가 술도 엄청 마시고 했던 건데, 그때 제가 이제 한 3개월 안에 6개의 타투를 했었거든요.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쯤에 부모님한테 들키고 부모님이 진짜 엄청 우셨어요. 새 이런 귀여운 타투가 아니라 이레즈미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냥 누가 봐도 제 이미지랑 되게 안 어울리는 타투들을 제가 했었거든요. 그때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. 완전 뭔가 꽂혔었던 것 같아요. 몇 군데는 되게 마음에 들었지만 몇 군데는 하고 나서부터도 되게 좀 후회를 했었어요. 그냥 내 몸에 평생 남는 거니까. 근데 심지어 이제 아빠가 우셨을 때는 뭔가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긴 들었는데, 이미 어쩔 수 없잖아요. 나 이미 몸에 새겨버렸는데. 그래서 그냥 괜히 쿨한 척하고 그랬거든요. 아빠 왜 울어? 막 이러면서. 어떻게 보면 저는 후회라는 감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굳이 이렇게 누르면서 살았던 거잖아요. 한 27살, 28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딱히 막 발목을 잡았다 이런 표현까지는 좀 그렇지만, 어느 중요한 자리에 가든지 이걸 계속 이제 가리게 되고, 예전에는 그거 타투 무슨 의미예요? 라고 물어봐주는 게 괜히 막 좋고 그랬는데,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도 너무 싫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팔에 있는 타투 먼저 지우고 목 뒤에 있는 타투를 이제 지우고 있는데, 팔은 정말 아프긴 아팠지만 그래도 꾹 참을 정도는 됐었어요. 근데 이제 목에 있는 타투를 지우면서 의사쌤도 그러시더라고요. 이건 정말 아플 거라고.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고통의 수준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잘 안 울고 아픔을 되게 잘 견디는 편이거든요. 주사도 되게 잘 맞아요. 근데 처음으로 병원에서 진짜 펑펑 울었어요. 너무 아파가지고 온몸을 떨면서 울었어요. 막 이러면서 너무 아팠어요. 끝나고 나서도 제가 계속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. 근데 그때는 아파서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막 후회에 대한 눈물을 그때 다 흘렸던 것 같아요. 사실 이거 팔 지우면서는 지울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지라고 대충 넘겼는데, 목을 지울 때는 진짜 너무 아프니까 후회라는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한 느낌이었어요. 그냥 괜찮은 척, 쿨한 척 막 이렇게 했지만, 나 그때 진짜 왜 그랬지?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안 해. 그 악의 후회를 그때 되게 처음으로 마주했던 것 같아요.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. 내가 왜 그때 돈을 안 모았을까? 내가 왜 그때 돈에 대해 공부하지 않았을까? 이런 후회도 언젠가 마주하는데 계속 피하기만 하는 거잖아요. 나름 일찍 찾아온 편이지만 그래도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6년 동안 모은 돈이 하나도 없었고, 그거에 대한 그 악의 후회를 26살에 딱 마주해서 그때 시작한 거였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마주함은 되게 절대 달갑게 오지 않은 것 같아요. 나 이제부터 돈 모아야지, 나 이제부터 타투 지워야지,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온갖 인생에 대한 후회와 뼈저린 아픔이 같이 와야 그 다음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되게 오랜만에 받았습니다. 진짜 재테크 딱 시작하기 전에 이 느낌을 받았었는데, 그때도 막 엄청 제가 많이 울었었거든요. 그거를 똑같이 30에 한 번 더 느끼게 된 거예요. 이 몸의 아픔과 같이. 타투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닌데, 제가 타투를 할 때는 그런 마음이었어요. 일단 타투 한 사람들이 너무 멋있었고, 나 이거 뭐 할머니 돼도 상관없어. 할머니 됐는데 타투 있으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?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, 제가 했던 좀 잘못된 생각은 이 생각이 30대, 40대, 50대에도 유지될 거라는 게 엄청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. 어디서 제가 그런 말을 본 적 있어요. 타투가 있는 사람은 내가 양아치가 아니라는 걸 평생 증명하고 살아야 된다. 저는 그렇게까지 겪은 일들은 없지만 어쨌든 제가 가리고 다니는 거 보면은 뭔가 그렇게 제 스스로 떳떳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도전을 하는 건 진짜 너무 중요한데, 돌이킬 수 없는 것들, 그러니까 한 번 정말 새기면은
다시 돌아가기까지 오래 걸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진지하게, 조금 신중하게 고민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나 돈 안 모아. 난 평생 이렇게 즐기면서 살 거야. 이것도 나쁜 건 아닌데 언젠간 그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거.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지금 이 선택을 고마워할까?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? 약간 이런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낀 거는 취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걸 좀 많이 느꼈었어요. 취향이란 단어가 저에게 되게 아픈 손가락 같은 단어예요. 왜냐면 제가 돈을 모으면서 되게 결핍처럼 있었던 게 취향이었거든요. 내가 이렇게 돈을 모으느라, 이렇게 돈을 아끼느라 취향과 안목이 없어지면 어떡하지? 라는 걱정을 저는 되게 오래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취향 가진 분들을 제가 진짜 부러워했고 취향에 대해서 다루는 채널을 제가 진짜 좀 많이 봤었거든요. 왜 그게 걱정이지?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 무슨 생각이냐면 취향과 안목은 돈을 써야만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이게 거의 최근까지 좀 유지되는 생각이었는데 2월, 3월 거의 2달 동안 서울 이사를 목표로 진짜 많은 집을 보게 됐어요. 50군데의 집을 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집을 본 거거든요. 무슨 취향 이런 거 아예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사 갈 집을 본 건데 진짜 신기하게 정말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집을 보고 나니까 취향이라는 걸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은 거예요. 아마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만든 이모티콘에 넣을 만큼 한강뷰에 되게 진심이거든요. 뷰가 되게 중요한데 뷰 중에 최고의 뷰는 한강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강뷰를 거의 한 30군데 넘게 보고 숲뷰 20곳 약간 이렇게 이제 본 것 같은데 하루에 막 10개씩도 보고 이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나는 뷰만 좋으면 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 짧은 순간에 이래서 많이 봐야 되는구나 싶더라고요. 이건 정말 봐야만 알 수 있는 거니까. 저는 사실 여행에 그렇게 감흥이 없는 편이에요. 막 여행 많이 다녀라, 젊었을 때 뭐 경험 많이 해라 이러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되게 와닿지 않는 말 중에 하나였거든요. 이런 뜻이었나? 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게 진짜 많이 보니까 점점 나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. 뭘 많이 본다고 해서 갑자기 막 뾰로롱 너의 인생은 막 이렇게 펼쳐질 거야 뭐 이런 게 보이는 건 아닌데 나는 이걸 더 좋아하네? 나는 이거랑 안 맞네? 약간 이런 식으로 기준이 생기고 그게 조금 더 또렷해지면 그게 취향이 되는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되게 베스트 병에 걸린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음식점을 가도 그냥 베스트 시키고 카페를 가도 그냥 베스트를 시켜요. 가전제품 고를 때도 그냥 유튜브 채널 들어가가지고 맨 끝으로 가서 그래서 결국 1위는 이겁니다 해가지고 그냥 그거 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사거든요. 뭘 제가 직접 찾고 알아보고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좋다는 걸 이렇게 사는 약간 이런 사람이었어요. 근데 이번에 집을 진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직접 보고 직접 판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게 왜 나한텐 안 좋고 이게 왜 나한텐 좋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이걸 다시 정리하고 짬뽕하고 요건 요거보다 낫네? 이건 요거보다 안 좋네?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도 해가면서 이런 모든 과정에서 결국에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. 나라는 사람과 앞으로 7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. 저 이제 30이고 100세 시대니까. 근데 그 70년 동안 또 똑같이 남들이 저거 좋대. 남들 다 이런 데 사니까 나도 이런 데 살아야지. 이러면서 살 건가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70억 인구 중에 김짬부, 김지혜는 한 명밖에 없는데 왜 똑같이 살려고 했을까 나는. 뭔가 나를 알아간다, 나를 발견한다 뭐 이런 말 되게 조금 뻔하고 요즘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긴 한데 그 뻔한 말을 경험하게 됐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. 남들하고 친해질 고민할 게 아니라 일단 나랑 좀 어떻게 친해질지 고민하는 게 취향을 찾는 방법이겠다. 그리고 제가 이제 3월 한 달 동안 느낀 세 번째 포인트는 사랑과 감사를 먼저 주자인데 약간 뭐 설교 말씀인가 싶은 문장일 수도 있는데 제가 3월 한 달 동안 본 영상 중에 가장 최고를 뽑으라면 바로 이 영상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진짜 한 3번 이상 보고 부모님한테도 공유하고 지인들한테도 엄청 공유했어요. 이제 끌어당긴 법칙에 대해서 좀 진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심인 것 치고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 법칙에 대해서 막 그렇게 진지하게 공부해보거나 막 생각해보거나 찾아보지 않았더라고요. 뭐 나한테 오고 있는 중이겠지, 나 끌어당긴 법칙 중이야, 약간 이렇게만 써먹은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어쩌다가 이 영상이 떠가지고 보게 됐는데 정말 이 채널이 저한테는 보석을 발견한 듯한 느낌의 채널이었어요. 끌어당긴 법칙이 단순히 그냥 좋게 생각해, 그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,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걸 이 채널을 보고 알게 됐거든요. 제가 여기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게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. 모든 에너지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벽을 세게 치면은 벽을 세게 친 만큼 그 아픔이 나한테 오잖아요. 내가 작용한 만큼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. 근데 우리의 감정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을 똑같이 적용받는다는 이야기예요. 에너지는 준 만큼 돌려받는다. 받은 만큼 그대로 주게 된다. 인데 이거를 이제 나의 감정에 적용을 시키면은 내가 먼저 이 세상에 감사함, 사랑하는 마음을 주면, 작용하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,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. 사이비 우주의 기운 이런 거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이 영상을 진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을 진짜 많이 바꿔준 영상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뭔가 짜증날 만한 상황, 예민해질 만한 상황이 있어도 내가 먼저 이 예민함, 이런
짜증을 세상에 주면 나는 그 반작용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받게 될 거야 라는 생각에 감사함, 사랑하는 마음, 어떤 생각적인 것도 그렇게 계속 바꿨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저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됐거든요. 심지어 제 친구 중에 진짜 요즘에 좀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영상을 추천했는데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막 블로그에 글도 썼어요. 완전 생각이 아예 바뀌었어.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상황이 있으면은 이 상황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이 상황 자체도 변하는 거예요. 상황에 맞게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나에 맞게 상황이 변한다? 약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. 근데 제가 아직 이 분야에 완전 초보자라가지고 저도 아직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저기서 보고 느낀 거를 좀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3월이었어요. 이렇게 해서 3월 한 달 동안 느낀 저의 좀 대표적인 인사이트들, 영감들 나눠봤는데 이거 영상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이 댓글로 오늘 영상 어땠는지,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궁금한 것들, 알고 싶은 것들 남겨주시면 제가 4월 생각 언박싱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재테크, 행복한 재테크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. 짠라뷰 김짬보.